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아, 비트코인이 네, 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네, 시황 맞습니다. 먼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할 때, 그때가 이제, 요 불마켓 서포트 밴드로 봤을 때요. 요 불마켓 서포트 밴드라는 게, 이제, 지금이 그 강세장이냐, 뭐 쉽게 말하면 약세장이냐, 그거를 판단하는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요 불마켓 서포트 밴드는 비트코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서 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다른 뭐 자산에도 적용할 수는 있는데 태생 자체가 비트코인을 위주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꽤 흥미로운 자료들이 나오는데 우리 이 불마켓 서포트 밴드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밴드 안에 이제 머물다가 요것을 깨고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이 이동평균선에서 이 121선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121선을 또 깨고 내려갔죠. 지지받고 좀 버텨줬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리고 좀 급하게 떨어지는 면이 있죠. 요걸 깨고 내려오니까 확실히 좀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지표들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학습으로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도 성쌤이나 저희나 고려동 공부에서 계속 121선을 강조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빅뉴스가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스트레이티지죠. 스트레이티지가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매도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 가운데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 한 가지를 더하자면 지금 비트코인 외에는 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포모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아, 여기서 이제 팔고 이제 그냥 갈아타는 게 낫지 않겠냐. 좀 그런 식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이게 좀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삼전 닉스 팔고 비트코인을 사냐, 아니면 비트코인을 팔고 삼전 닉스로 가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고래동부 카페 내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음, 웅달님은 그런 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저라면 이제 선택은 안 하지만 저 그 말씀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난 하락장 때부터 진입을 해가지고요. 그 하락장을 맞으면서 FTX 터지고 루나 터지고 막 디파이 터지고 이럴 때 정말 여기까지 빠져 하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고통이 심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한 인플루언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저를 만났을 때 그 시기에 만났을 때를 기억한대요. 그때 힘들어하는 것도 있었지만 되게 좋아했대요, 제가. 음, 그래가지고 더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실제로 그때 이제 많이 사기도 했고요. 계속 모아가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올라가서 지금은 물론 하락했지만 올라갔을 때는 정말 9배, 막 8배 올라가니까 진짜 많이 오른 거죠. 지금의 삼성전자처럼 오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말을 듣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도 힘들긴 했는데 지금이 더 힘든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비트코인 빼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 다 같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누가 더 많이 빠지냐의 싸움인 거지 다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다 슬퍼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만 이렇게 빠지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원래 사이클대로 우리가 이런 거 다 언급을 했었잖아요. 가능성을 두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은 기업이고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상향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또 주식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돈을 번 것 같지만 실제로 돈 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거 빼고 갖고 있던 한국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거예요. 중소형주 위주로요. 근데 거기 그분들은 완전 소외된 거죠, 지금.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국 주식 중소형주 팔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넘어가야 되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역사를 다 언급해 주시면서 우직하게 펀더멘털이 있으면은 지키면 그 수혜가 온다. 결국에는 순환매 같은 형식이라도 오니까 우직하게 지켜라.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대신 그렇다고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부 현금이 추가로 들어온다거나 뭐 여유가 좀 생기면
그런 것들로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조금씩 매수해 가면 오래 매수해야 되죠. 그 대신 지금 이제 높은 가격까지 올라왔으니까 언제든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거죠. 근데 결국은 또 우상향을 하니까 똑같이 비트코인처럼 지금처럼 계속 분할 매수하면서 내가 뭐 한 2, 3년 정도 끌고 갈 수 있으면 추가 자금으로 그러면 두 개를 또 병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전닉스 팔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비트코인 팔고 삼전닉스도 아니고 둘이 같이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네. 될까요? 네, 다시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음. 이렇게 A or B, 뭐 nothing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그 고래동 공부 식구분들은 저도 되게 놀랐는데 목표 수량을 이미 다 채우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어, 오늘도 강의를 했어요. 수요일 날은 오전 10시에 하는데 한번 여쭤봤거든요. 휴일이라서 오늘은 좀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한 70% 정도는 이미 다 채웠다고 말씀하시고 못 어, 채우신 분들도 대략 한 50% 정도는 채우셨더라고요. 이미. 어,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 수량을 이미 다 채웠다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냅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앞으로 추가로 뭐 삼전닉스가 됐던 반도체 쪽이 됐던 그냥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게 좀 정석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너무 좋은 생각 같고요. 이제 힘드신 분들도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되니까 만나게 되잖아요. 댓글도 그렇게 달리고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번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정말로 오늘 사면 저희가 4년은 보유해야 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드렸었잖아요. 뭐 네. 4년이든 8년이든 10년이든.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고점이더라도 사실 그 성쌤께서 고리동 공부에 다 올려주시잖아요, 자료들. 그런 거 보면은 고점이 들어와도 내가 장기 투자, 뭐 2년, 3년만 할 수 있으면 결국 우상향하는 자산은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 성쌤께서 나중에 그거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길게만 바라보고 짧게 짧게 보지 말고 길게만 바라보면은 괜찮다.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 질문 주셨던 비트코인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까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짧다는 거는 지금 비트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옮겼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은 단기 조정은 한 10% 20% 눌림 받는 거는 지금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당장 나와도. 그럼 그때 또 물리는 거예요. 팔았다가 물렸다가. 그럼 계속 그것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계속 고민은 그럼 지금이라도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비트코인 사야 되나요? 계속 그 맴돌이에서 두는 그 생각의 테두리가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기 투자. 그래서 그것만 조금 넓히시면 그 프레임을 깨고 중장기 투자 오늘 사면 4년 후에 판다. 오늘 사면 최소 끌고 간 4년은 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너무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요즘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악플이 점점 늘어나는데 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장기 투자만 하라고 한다. 이런 댓글이 어, 있더라고요. 사실 네네. 저는 좋은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게 진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음, 생각하기에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좋은 맞습니다. 자산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면 그걸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그 인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반도체 정말 너무 좋은 자산이고 비트코인 정말 너무 좋은 자산인데 이런 네. 자산을 언제가 저점이라서 지금 사서 짧게 오르면 팔고 사실 이걸로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투자관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정말 아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막 장기 투자를 계속 강조하면 그게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참 그런 분들도 좀 마음을 다독이고 싶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게 정답이죠. 예, 성쌤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이고 저는 이제 만약에 반도체를 지금부터 같이 모아가신다 목표량을 채우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물려 있을 수 있어도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래도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반도체까지도 이제 계속 같이 모아간다고 하면 2029년, 30년 다음 사이클의 정점 때는 그 양축을 다 가져가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고래동 공부가 만들어진 게 한 2023년 내지 한 4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10년도 안 돼서 의미 있는 부의 수준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2023년부터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 우선은 뭐 되게 낮은 가격에서 들어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많이 못 버신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또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더 3, 4년을 바라보면 바라볼 수만 있다면 10년도 안 돼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이렇게 투자를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그 내공을 또 다지는 미래를 위한 큰 자산을 삼는 그런 시기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좀 원스윙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면 온리 비트코인, 뭐 음, 삼전 닉스면 온리 삼전 닉스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네, 좀 그걸 좀 같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웅달님은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목표량입니다. 음, 목표량을 채우셨으면 무리하게 사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시고 뭐 1년에 한두 번씩만 리밸런싱 한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 좋다면은 그만큼 현금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것도 갖고 계셔야죠. 그래서 위험자산, 초고 위험자산이 한 축에 있으면은 한 축에는 안전한 자산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 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락장을 좀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시고 느끼고 저도 다른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게 그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말하는 비트코인을 5%만 담아라. 그것도 공격적이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웬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인내력이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5%도 아니고 2%만 2% 상품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고 아예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조금 자신 있고 내가 견딜 수 있고 하시는 분들만 그나마 5%, 뭐 조금 더 나가면은 5% 이상 담는 거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비트코인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요즘에 좀 기관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스마트 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스마트 머니가 아무래도 좀 빅테크나 반도체 쪽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네,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물 ETF 봐도 계속 거의 5월 달 내내 순유출만 났던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이게 계속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반도체 업계에서도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엔비디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실적이. 음. 그래서 지금 보면 엔비디아 ROE가 100이 넘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막 매출 성장 이런 것도 보면은 막 7, 80%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사실 그 포워드 PR을 보면은 20이에요, 20. 어떤 기관은 20 이하도 있어요. 막 19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보면 50이었어요. 40, 50. 그러니까 지금 음. 되게 싼 거거든요, 사실. 근데 네. 그러면 왜 엔비디아 안 사냐? 최근에 반도체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되게 디램이나 이런 업체들이 되게 수혜를 받고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셨어요.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가 돌아요. 시중에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선 일단은. 근데 우선 지금 이제 앞으로 상장될 것도 되게 큰 게 많잖아요. 뭐 스페이스 X도 그렇고, 그 클로드의 엔트로픽도 그렇고, 뭐 챗GPT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많잖아요. 그리고 디램 애들도 너무 성과가 좋으니까 돈을 써야 되는데 핑계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핑계를 대가지고 엔비디아가 시총도 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준비를 하고. 아,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거든요. 이 반도체 업계에서요. 근데 결국 통화량은 늘어나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결국 그 돈이 돌고 돌아 엔비디아로 간다는 거죠. 왜냐면 워낙 성과가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다 이제 핑계대는 구실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도 반도체에서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기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관도 사실 비트코인의 그 비중을 많이 안 실잖아요. 메인이 아니란 말이죠. 게다가 클래리티 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금 너무 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사활이 걸린 거니까. 그래서 또 기관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이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인격체야. 그러면 비트코인의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자기는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애예요. 3년 오르고 1년 하락하고. 그래서 자기 갈 길을 가는 애인데 얘한테 계속 욕을 하는 거야.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근데 얘는 그냥 얘거든요. 비트코인 그리고 얘 알아서 1년 하락한 다음에 알아서 또 한 5배, 10배 가지고 나중에 결국 10억 가고 이렇게 달 애인데 우리가 계속 찍찍질 하는 거지. 막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럼 얘가 사람이었으면은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빠진 걸로 치면은 그렇게 또 많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네. 그런 흐름들이 다 엮여가지고 기관들도 조금 파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정말 아쉬웠던 건, 뭐, 사실 스트래티지가 32개 판 거는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올해만 20만 개를 샀는데, 그 중에 32개를 음, 매도한 것 자체는 음,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네. 하필 왜 지금 팔았을까? 이 생각은 좀 많이 들거든요. 뭐, 한 어, 32개쯤 팔 거면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면 작년에 10만 달러 넘었을 때 상징적으로 우리도 팔 수 있어 라는 시그널을 음, 작년에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락장에서 음, 굳이 32개를 매도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음,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음. 웅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그거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마이클 세일러가 말한 거를 우선은 그 이유를 말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을 우선 팔아야 그걸로 월가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마이클 세일러의 기본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얘네가 안 팔고 계속 보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저거 안 팔고 뭔가 이렇게 되면은 뭐 재무제표에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장부상에 뭔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산으로서의 그 온전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팔아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업 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재무상에 현금을 늘리는 그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걸로 아 이렇게 자산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사업에도 응용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걸 주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지금이냐? 만약에 마이클 세일러를 좀 옹호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남을 사람만 남았고 거의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그냥 뉴스를 때려버리는 것도 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악재를 다 털어버리고 월가가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이제 AI 이런 거 많이 올라가면 이제 고평가 이론 나오면서 또 다른 자산 없는지 돈을 찾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를 또 보게 되면 자금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약간의 뇌피셜과 함께 마이클 세일러의 그런 인터뷰 내용까지 결합해 보면은 뭐 그때 빠지나 지금 빠지나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음, 제 웅달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지주회사 느낌이 좀 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세일러가 만약에 MSTR이 비트코인 안 팔고 그냥 갖고만 있다. 그럼 저평가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뭐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만 해도 삼성생명 아, 전체 시총보다 더 많았잖아요. 그게 네네. 되게 장기간 지속됐었는데 근데 음, 만약에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 하면 아 얘네들도 팔 수 있구나 해서 오히려 정말 자산으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배당도 늘린다고 하면은 그래서 음. 삼성물산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밸류업 같은 것 때문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도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STRC에다가 지금 마이클 세일러는 또 엄청나게 지금 몰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TRC라는 상품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현금을 그 배당을 줘야 되는데 그 배당 재원을 비트코인을 팔아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STRC가 굉장히 또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산 게 몇십만 개인데 그중에 30 몇 개 판 거예요. 네. 그러니까 STRC가 엄청나게 단단한 거죠. 사실 이렇게 그 하나라도 팔았다 여기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업이 되게 탄탄해지고 있는 금융 사업이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뭐 바이크셀러를 옹호하자면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MSTR에서 좀 이렇게 고쳤잖아요. 원래 절대 팔지 않는다 해서 팔 수도 있다로 고친 다음에 그때 음, 웅달님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개를 팔고 1,000개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아, 같거든요. 네네.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신 거죠? 네, 그게 만약에 선순환을 그릴 수 있으면 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STR이 결국에는 이게 진짜 너무 초고변동성 자산이라 이번에도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200달러 갔다가 지금 다시 136달러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밑에 바닥에서도 엄청난 진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본질은 그거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을 내가 팔았냐 안 팔았냐 이게 아니 이것보다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결국은 비트코인이 20만, 30만 가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본질이라고 보면은 그 중간에 엄청난 파도가 있더라도 결국 비트코인이 20만, 30만 되면 저는 MSTR의 주가는 정말 말 단어 그대로 폭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지금의 이런 금융기재, STRC도 있고 비트코인을 고점에서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면은 진짜 비트코인 약간 뱅크 같은 느낌으로 뭐 비트코인의 핵심 자산운용 기관 같은 느낌으로도 앞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런 엄청난 그 질곡이 있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양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조심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MSTI를 사라 마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위험성, 변동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얘를 정말 내가 다룰 수 있는지,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내가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많이 사면 안 되겠죠. 너무 힘드니까요. 얘는 비트코인보다 더 힘드니까요. 그래서 정말 만약 산다면 개별 종목으로 산다면 뭐 1%를 산다든가 0.5%를 산다든가 아무튼 다룰 수 있는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저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 말 이렇게 들으면은 정말 이 자산은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MSTU는 아, 네. 정말 너무 위험하잖아요, 사실. 네. 네, 그거는 좀 손 안 대셨으면 하는 바람은 저는 좀 있어요. 네, 옹달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최근에 저희 커뮤니티에서 한 분이 한 150 정도 갔을 때 네. MSTU 사가지고요, 뭐 어, 한 2, 30% 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MS 그 190, 200 이렇게 올라왔어도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그거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 그 MSTU 그 분량만 20%, 30%의 수익률이요. 저는 이제 그런 조언을 드렸었는데 진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위험하죠. 그러니까 MSTU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니까 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신다면은, 저는 이게 그 맥디나 이런 거를 좀 봐가지고요. 완전 상승제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음, 비트코인도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을 때 사면은 마음은 편하거든요. 싸게는 못 샀어도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사서 짧게 먹고 나오는 이제 그런 거지. 지금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지금 완전 비추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그, 네, 진짜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음, 비트코인 수량을 다 채우신 분들은 저는 반도체를 좀 모아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디램 차트를 보면 지금 아무리 봐도 꼭지일 가능성도 있고, 언제 뭐 크게 미끄러져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이게, 과거에 엔비디아의 차트입니다. 제가 트레이딩 뷰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AI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백테스트 하기가 되게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테스트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유료 버전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료 버전 쓰시거나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요거 누르면은 차트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가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어, 이거를 AI에 보내서 뭐 제미나이 같은 데 넣고 만약에 이렇게 매수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 하면 얘가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했다고 치면 떨어지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도 네. 분할 매수를 떨어질 때 계속하는 이게 1번입니다. 피크에서부터 매수했을 때. 음, 아니면
이렇게 다 떨어질 거 다 기다려서 이제 저점이 되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저점부터. 그럼 웅달님은 고점부터 매수했을 때랑 저점부터 매수했을 때랑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딱 그림을 보니까요. 네. 고점부터 매수하는 게 오히려 계속 물량을 늘려가니까 괜찮지 않을까. 네. 물량을 떠나서 그냥 단순히 수익률로만 보면요. 떨어질 때는 계속 마이너스겠네요. 네네, 그쵸. 근데 떨어지는 얘가 동안은, 턴을 하게 네. 되면은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게 아주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부터, 전고점부터 계속 꾸준히 매수했을 경우고요. 얘는 바텀부터, 바닥부터 매수를 했을 때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점선은, 내 평단입니다. 그럼 여기 점선은, 내 그냥 똔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손실 구간입니다. 손실 구간이 있거든요. 아프죠. 네, 우리도 비트코인 작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 구간에 있으시잖아요. 지금 되게 아프시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많은 걸 시사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떨어지든 오르든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완전 바닥부터 매수하면 잠깐이라도 평가 손실을 겪는 날이 없죠. 네, 요거는 투자하기가 그만큼 편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멘탈적인 면을 내가 좀 평단이 손실이 있어도 괜찮다. 이러신 분들은 고점부터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와, 그것도 꽤 많이 차이 나거든요. 네. 고점부터 매수를 하면 443%고요. 음, 저점부터 매수를 하면 300%가 안 됩니다. 네.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은. 음, 이게 우리가 고점에서 물릴까 봐 지금 너무 비싸니까 못 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 이게 우상향 자산인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아, 우리가 2023년에 고래동 공부 만들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상향 자산에다가 DCA를 해라. 그래서 비트코인은 분명히 우상향 자산이니까 계속 꾸준히 DCA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막상 하락장이 오면, 요런 때가 오면 다들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멘탈적인 면이 힘들긴 하지만 수익률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디램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를 장난 아니네요. 지금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떨어지는 걸 기다려야 되냐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네. 난 단기적으로라도 평가 손실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떨어지면 매수를 하고 안 떨어지면 매수를 안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웅달님처럼 상남자 하시잖아요. 좀 평가 손실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쓰시잖아요. 그냥 꾸준히 계속 DCA 아버지 뭐 계속 모아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평가 손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면 얘네 같은 뭐 반도체는 저는 AI 시대에 우상향 자산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꾸준히 계속 모을 자신만 있으면 오르든 떨어지든 꾸준히 모을 자신만 있으면 저는 지금부터 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으로 체력 단련이 되게 많이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음, 정도 수량도 목표 수량도 채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이게 D램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쪽 전반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차트가 워낙에 화려하니까 보여드린 거고 음, 그런 경우라면 앞으로 제 생각에 한 3년 정도 모아 가시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후 10년 정도 보유하실 수만 있다면 반도체는 어느 타이밍부터 모아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제가 백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특히나 이 속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거는 역사가 진짜 길잖아요. 이건 무려 월봉인데요. 월봉으로 봐도 이걸 백테스트를 다 해볼 수 있거든요. 무려 30년이 넘습니다. 30년 넘는 기간 백테스트를 해봐도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지수가 좀 미치긴 했네요.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 있을 때부터 모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제가 음, 이걸
정말 비트코인으로 백테스트를 하도 많이 해서 네, 엔비디아가 뭐 대장주니까 테스트를 해봤을 뿐이지 속스로 테스트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우상향 자산일까 아닐까 이것만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